코스닥 상장기업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이전 사명이 인터파크였습니다. 인터파크 지분을 물적 분할 후 야놀자에 매각 후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주식은 1453만 주입니다. 자사주 85만 주를 제외하면 유통 주식은 1268만 주입니다. 그리고 대지주가 452만 주 31.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2021년도에 50원, 2022년도에 200원, 2023년도에 200원입니다. 2022년도에 인터파크를 매각했기 때문에 3267억의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자산도 굉장히 많고 또 현금성 자산도 3천억 이상 평가됩니다. 그레디언트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지분을 매각을 했지만은 70% 매각을 했지만은 24.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석 케미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고체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7.94%인데 향후에 그레디언트를 엄청나게 성장해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회사로서는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와 테라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기업 아이마켓 코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43%를 가지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바이오화와 전고체 황화리튬과 인터파크 야놀자 이런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계열사로서는 테라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바이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오 회사인데 신약 개발과 인공장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이제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지분이 24.6%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 케미칼 17.94%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43.02%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B2C 업무를 하죠. 주로 삼성그룹에 많이 납품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아이마켓 코리아를 삼성그룹에서 8.7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의 자회사로서 안영케어가 있습니다. 연세대가 49%, 아이마켓 코리아가 51%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부분도 활발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 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레디언트 시장 가치는 약 4조에서 5조 정도 평가됩니다. 주가를 보면 한 30만원 되죠. 바이오 부분이 1조 정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과 어떤 그 바이오 유통 그리고 이제 인공 장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부분이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와 그리고 현금성 자산, 유무형 자산 해가지고 1조, 그 다음에 정석 케미칼 2조, 아이마켓 코리아 5천억을 계산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에서는 텍사스 지역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향후에 이를 위해서 땅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레디언트는 인터파크 지분 24.66%와 아이마켓 코리아 43%, 그리고 정석 케미칼 17.94%, 테라팩스 51%,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 51%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이제 해보면은 약 4조에서 5조 정도 자산 가치가 예상됩니다. 이제 그 바이오 부분에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테라팩스와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팩스는 항암제 개발하고 있고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오가노이수 유사 장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에서는 최근에 이제 5만 평의 텍사스 지역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텍사스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긴밀하게 협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와 산업자재 유통 등 MRO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 물류센터의 이제 완공 예상 모습입니다. 아직 짓지는 않은데 예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속은 별로 없었습니다. 영업이익 29억에 불과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를 기록했죠. 그렇지만 이제 자본 총계가 8,336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에 불과한데 8,336억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저평가됐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천억대 자산 가치가 이제 순자산 가치가 2천억밖에 평가가 안 받는 거는 경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석 케미칼이 향후에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케미칼은 우리가 이제 그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횡단보도에 보면은 밑에 이제 도로에 칠해진 도료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를 볼 수 있죠. 여기 국내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도료는 상당히 이제 건축 자재로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 황화 리튬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증설이 이제 끝난다 그러면은 매출이 상당히 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IPO를 계획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이내에 아마 IPO가 예상되는데 500톤을 그 황화 리튬을 이제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10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황화 리튬은 3개 정도 업체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계열사하고 정석 케미칼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세에 있는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시가총액이 2조 3조 정도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금년에 한 4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정석 케미칼에서는 현재 거의 올해 한 100톤 정도 이제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500톤까지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도에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황화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렇다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전기차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분야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지분이 향후에 에이스가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시가총액이 현재는 2천억에 불과하지만은 3조에서 4조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인터파크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분을 팔았는데 약 지분이 20 몇 프로 갖고 있어서 30% 좀 안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 야놀자 매출에서 인터파크 부분이 한 3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놀자 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인터파크 쪽에 지분이 상당히 이제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놀자 매출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야놀자가 금년에 이제 10조 정도 이렇게 해서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서 2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10조의 어떤 시가총액을 이제 그 상장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조 이상은 나스닥에 상장되면은 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인터파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레디언트에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놀자의 대주주를 보면은 대주주가 있고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회사가 있는데 야놀자의 상장 목감은 최소 10조 이상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석 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설이 끝나고 또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최대 500톤까지 된다고 그러면은 2030년도에는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시가총액은 10조에서 12조 정도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불가능한 지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를 만든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100조 이상 다 기록을 했죠. BM이 60조, 뭐 이제 다른 전구체 회사라든지 지주회사 해가지고 거의 100조에서 150조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엔캠이 최근에 이제 그 액체 전해액을 만든 회사죠. 주가가 많이 갔죠. 그리고 전구체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전부 보면은 뭐 최대 이제 몇 수십조 되죠. 뭐 몇 조 이상 되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어떤 그 전기차의 어떤 그 에너지 필도를 높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고체 전해액이 들어가다 보면은 더 많은 이제 그 양극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도 안 나고 또
에너지 밀도가 이제 뭐 한번 충전에 1000km, 1500km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예, 꿈의 배터리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된다 그러면은 황화 리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석 케미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이쪽이 이제 향후 이제 에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24톤, 2024년도에 50톤, 2025년도는 500톤, 2030년 700톤을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석 케미칼에서는 500톤을 산정을 하고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가동률이 40%, 단가가 이제 지금 현재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킬로그램당 500만 원을 가정한다고 그러면 매출이 1조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700톤을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2조 가까이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항아리튬 같은 거 600톤이면 전기차 3만 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황화 리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6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화 리튬 시장은 1800조 이상 예상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10%를 이렇게 감안했는데도 1800조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전구체, 그 다음에 액체 전해액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고체 쪽에 주가가 많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고속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30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일정 부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추월하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2000 어떤 그 황화 리튬이 500톤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봤을 때 2030년도에는 65,500톤의 항화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393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향상할 수 있고 극한에서 성능 저항 개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프로지올륨 그 배터리 셀 공장에서는 이제 대만 내에 이제 그 자체 공장을 이제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이 목표인데 2030년도까지 62만 대의 전고체를 가동을 해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0억 유로 투자 예정이죠. 프랑스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톤의 항상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용 전지 시장은 향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솔리드 파워스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이 삼성 SDI에서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물건이 나오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고체를 장착한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전기차의 또 다른 어떤 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의 일종 이제 장애는 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비싼 차라든지 또 에너지 밀도가 많이 필요한 차량에는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터파크 이제 그레디언트의 이제 그 자회사들의 바이오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테라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 케미칼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놀자가 이제 금년 아마 상반기에 10조 정도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디언트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인터파크 회사가 있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많이 이제 저하가 되고 또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산 가치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22,950원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형성한 후 빨간 선을 보시면 빨간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6일 날 60일선과 120선을 이제 위로 가는 60일선이 위로 가는 정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이동 평균선이 만났기 때문에 수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2,950원에서 1차 하락 후 그다음 반등 후 다시 2차 하락 A하고 B하고 낙폭이 같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그 22,950원을 돌파를 한다고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35,67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인 7만원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은 주가는 그 이상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는 3만원대, 2차는 7만원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레이디언트에 그 보시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순이익이 1000억, 2030년에 2200억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000억이지만은 2027년도에는 3조, 2030년에는 4조 5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회사들의 IPO도 있고 또 정석 케미칼의 IPO도 있다고 그러면은 자산 가치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2027년에 3조, 2030년도에는 이제 그 4조에서 5조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로서는 정석 케미칼이 볼 수 있고, 인터파크 부분에서는 야놀자 상장, 나스닥 상장,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에서는 텍사스 지역의 물류 사업 삼성전자와, 그리고 바이오 회사의 이제 그 인공장기라든지 또 항암제, 미국의 일상 착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부분의 성과 같은 거, 항암제 이런 거 연관돼 가지고 이제 향후에 IPO 된다고 성과가 난다고 그러면은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매수에 관심 있는 분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제 그 순절선을 꼭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